심층 취재 쌍심지 6번째 시간입니다. 꽃샘추위도 있었지만 봄 기운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말 계획은 어떠신가요? 혹시 전철 타고 어디론가 가실 계획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쌍심지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발 전철 이야기입니다.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대표적인 교통수단 전철. 하루에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인 전철이 적자 운영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역 이름을 판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원래 역명 아래 추가되는 부역명을 판다는 얘긴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이희정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하철역의 이름, 그러니까 부역명을 판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지하철역 이름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병기해서 그 주변에 있는 주요 공공기관이라든지 그 대학이라든지 이런 이용자가 많은 다중 밀집 시설 같은 경우를 소개하는 형태로 편의성을 높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름을 판다, 역 이름을 판다라는 것은 알려지지가 잘 않았어요. 이게 실제로 이전에 사례가 있던 일들인가요? 뭐 지방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제 지하철의 적자라든지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인천 지하철도 있고 서울 지하철도 있고 지역에 이제 부산이라던가 이런 전체적인 지역에서 비슷하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지금?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에서 먼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서울처럼 많은 이용객이 있어서 지하철을 건설한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용 적자가 서울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적자 부분을 메꾸기 위한 여러 가지 궁여지책이 많이 논의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은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 단체에 공사의 명칭을 붙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사업에 나서고 있을까요? 그 배경과 계획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새 봄이 시작되면서 서울의 지하철역 이름에 새로운 변화가 생긴다. 바로 서울시가 3월부터 기존 지하철 역명 괄호 안에 이름을 넣는 부역명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서울시는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3월 말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기존의 역명에 또 다른 이름을 함께 붙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만년 적자로 불리는 서울시 지하철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 경영 개선을 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상업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지하철 적자 해소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구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지금도 그 다양한 어떤 그 부분에서 지하철 역사 명칭을 좀 변기를 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현재 서울의 지하철역은 정부 서울청사를 병기로 쓰는 경복궁역, 경기대 입구를 병기로 쓰는 충정로역,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을 병기로 쓰는 광화문역 등 대학이나 구청 등 기관명이 함께 표기된 역이 서울 시내 307개 역 가운데 61개의 역에 이른다. 이번에 부역명 사용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나 기업은 역에서 500m 안에 있는 곳으로 제한되며 만약 적당한 곳이 없으면 최고 1km 이내 기관까지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역명심의위원회의 판단하에 공공성을 훼손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관과 기업은 배제키로 했다고 한다. 어떤 사기업 입장에서 어떤 흔히하는 혐오 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청소년 유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기 욕심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공공의 목적 무슨 공공기관이라든지 흔히들 사기업이긴 하지만 병원이나 개인 병원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번 시범 판매 사업에 선정된 역은 2호선 방배 역삼역, 3호선 홍제 압구정역, 4호선 명동역, 5호선 강동역,
8호선 장지역 등 모두 13곳이다. 서울시는 노선과 지역 승하차 인원 등을 고려해 13개의 시범사업역을 선정했다고 한다. 지하철역 이름에 또 다른 이름이 병기되어 있는 역은 현재 307개 역 가운데 61개의 역으로 주로 대학과 구청 이름 등이 병기되어 있고, 이들 기관은 나름대로 역 이름 효과를 얻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지하철역 주변 기관과 학교 등이 역명을 함께 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이에 서울시는 이러한 역명 병기 요구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지하철의 신규 수익원으로서 경영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번 부역명 판매 사업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매년 적자에 시달리는 9개 노선 중 8개 노선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특히 서울시의 대부분 지하철의 경우 주변에 많은 기업과 기관 등이 위치해 있기에 병기 역명 사업을 하게 되면 기업은 광고 효과를, 서울시는 새로운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병기 역명 사업의 경우 비용은 역별로 정해진 원가 용역 금액을 기초로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병기가 된 기관과 기업은 폴사인과 출입구역 명판, 승강장역 명판, 노선도, 안전문역 명판, 그리고 전동차 내 노선도와 안내방송의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업에는 허점도 있다. 서울 지하철에서 현재 부역명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들은 사용료가 따로 없어 왔다. 따라서 기존 부역명에 기재된 기관 및 기업과 앞으로 기재될 기관 및 기업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거를 지금 이제 병기 사업을 새로 한다 해서 싹 다 바꿔서 하는 것들은 한편으로 그 해당 기관도 그렇지만은 좀 시민적 입장에서도 좀 혼선 같은 것들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기존의 병기 역사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들로 일단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한 개 역, 한 개 병기, 3년 계약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3년 단위 계약이라 하면 3년 후에 부역명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3년 후 부역명이 또다시 바뀐다면 그 불편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이다. 네, 교수님, 이미 인천, 대구, 부산의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 같은 그 부역명 판매가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영상에서 확인이 됐는데요. 금액이 보니까 1억 원이 채 되지를 않습니다. 과연 이 정도의 수익으로 지하철 적자 4,245억이라는 적자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좀 의문이 됩니다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지하철과 같은 이제 대형 인프라 사업은 장기적으로 그 적자를 이제 메워 나가는 운영 계획을 가지고 추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단기적으로 이런 역명 병기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수익을 통해서 하는 거는 뭐 수천억의 예산에 비해서 뭐 수십억도 안 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크게 뭐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출발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자칫 이제 이런 부분이 그 적자 해소라는 게 너무 부각이 되다 보면은 이제 부역명 지정 그 역사 자체의 수도 늘어나게 되고 또 다소 이제 그 과당 경쟁의 어떤 양상을 좀 부추기게 되는 그런 폐해도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상 나타난 계획상으로 보면 3년마다 계약을 이제 갱신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3년마다 역 이름, 그러니까 부역명의 이름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어떤 불편, 혼란도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하철 역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나 또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너무 자주 바뀌게 되면은 굉장히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고 지역의 이미지에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년은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3년마다 어떤 경쟁을 통해서 지역명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앞으로의 이 영명 판매가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이미 이 부영명 판매를 진행한 인천 지하철을 찾아갔습니다. 인천시 계산역. 이곳의 부영명은 인근의 모 병원의 이름이다. 하지만 이곳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경인여대가 부영명으로 사용되었었다. 그러다 현재는 H병원이 3년 계약을 해 부영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천 지하철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돈 주고 파니까 저희가 비싸서 안 산 거죠. 인천교통공사는 이미 2007년부터 지하철역 이름 판매 사업을 실시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계산역이면 이렇게 하이병원 써져 있는 거. 그 이제 처음 시작을 한 게 2007년도부터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준비를 하고 하반기부터 판매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역세권 내 어떤 그 각종 기관하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부기업명을 판매함으로써 이렇게 이용 고객들한테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래서 편의를 증진시키는 부분이 있는 거고 부기업명 기관에게는 어떤 그 위치 안내 홍보를 통한 강력한 그런 광고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그걸 통해서 새로운 수익 창출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인천의 부평시장역. 이 역에도 인근 모 병원의 이름이 병기되어 있다. 이 병원은 지하철역 이름 병기 효과로 지하철 안내도에서도 다른 곳과 달리 이름이 크게 적혀 있는 효과를 얻고 있다. 인천 지하철에는 이외에도 주변 기관의 이름이 병기되어 있는 역이 많다. 갈산역의 경우 인근의 전문학교가 이름으로 병기되어 있다. 이처럼 인천 지하철의 경우 계양역부터 국제업무지구역까지 총 29개 가운데 22개의 역이 병원과 학교 등이 부영명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기관은 광고 효과를 톡톡히 얻고 있는데 한길 안과병원으로 가시겠습니다.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안내방송부터 기타 표지판 등 지하철 명병기로 큰 광고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이다. 지금 현재 지금도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29개 역 중에서 한 18개 역 정도만 지금 계약을 한 상태였거든요. 2015년 초에. 근데 이제 작년에 역장님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이제 마케팅 활동을 해가지고 추가로 4개를 이제 추가로 했습니다. 사실 그 학교의 이름 또는 공공기관의 이름이 부영명으로 쓰인다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공성이라는 부분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개인 병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건 너무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이 이름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주로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다중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성이 전제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본업은 내팽개치고 그런 수익 사업에 너무 급급해하는 모습은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다소 조금 본말이 전도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다소 너무 마케팅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게 되면은 역명이 자주 바뀐다든지 또는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지역의 정체성이나 인지도가 떨어지는 그런 어떤 특정 업체라든지 특정 기관들 같은 것들이 이제 공시가 되게 돼서 혼란을 이제 야기시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지금 나타날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또 이 서울 지하철에도 보면 상당히 인기가 많은 역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랬을 경우에 3년 계약 이후에 갱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고 지나친 경쟁이 붙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금액이 높아지는 그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실질적으로 이제 3년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정이 되고 시설을 새로 개보수하고 바로 또 심사를 들어가서 선정 작업을 하고 하는 게 반복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번에 떨어진 업체가 다음번에는 꼭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로비라든지 또 선정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노력을 하게 될 것 같고 금액을 더 쓴다라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공공시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기능 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굉장한 불편함으로 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심사 과정에서의 어떤 자본 같은 것도 분명히 이제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절차적인 부분을 좀 간과하고 시행이 된다라든지 어떤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됐는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주관적이고 판단하기 어려운 심의위원들의 어떤 책임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든지 어떤 경우에는 그런 심의위원 자체를 생략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얻는 것보다는 좀 잃는 부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라는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앞서 이 인천의 사례처럼 지나치게 어떤 개인 기업, 병원 이런 것들이 부영명으로 등재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듭니다. 어쨌든 이 부영명 판매로 인해서 우려되는 이 상업화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지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안도 있습니다. 이 영명을 둘러싸고 지역 이기주의가 이 영명을 바꾸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이름을 두고 주민과 이해관계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송전까지 벌이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이 그중 하나이다. 2015년 초에 개통한 봉은사역은 인터넷 여론조사까지 거쳐 최종으로 봉은사역으로 이름을 결정했지만 아직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봉은사역 이름을 반대하는 측에 강남구 주민들이 결성한 코엑스 영명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들은 봉은사역 제정의 바탕이 됐던 주민 설문조사 결과가 왜곡됐다며 코엑스역으로 영명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세계적인 명소인 코엑스를 두고 봉은사역을 결정한 결과도 문제고 과정도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강남구청은 봉은사역과 관련해 주민 선호도 조사를 다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니까 민원이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 궁금해서요. 그것도 말씀 못 해주시나요? 예, 나중에 드릴게요. 곤란하시다는 얘기네요. 예. 곤란한 이유가 있을까? 그게 좀 민감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건 없어요. 예, 민감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려고 그래요. 전체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시책 심의를 거쳐가지고. 일부 시민들께서 영명 제정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절차상의 문제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여론 수렴을 한 기관이 강남구청이기 때문에 아마 강남구청에서 한 번 정도 더 주민들의 좀 의사를 물어보는 절차를 밟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건 저희 시에서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영역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지하철 8호선 장지역. 장지역 또한 지하철 영명과 관련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송파구에 따르면 주민들은 장지역이 옷자리를 뜻하는 장지가 연산된다는 이유로 장지라는 이름 대신 주변에 대형 유통 건물인 가든파이브가 있으니 가든파이브역으로 이름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미 장지역의 명칭을 가든파이브역으로 변경하는 안건은 2014년 11월 송파구 지명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좋은 건 아니었죠. 장지라는 느낌이 좋진 않았죠. 그래도 했던 곳이니까 그리고 바뀐다면 가든파이브로 많이 하니까 그렇지 않을까? 잘 모르겠어요. 장지역 외에도 복정역은 위례역으로 문정역은 문정 로데오역으로 영명을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세 개역 모두 부결과 보류, 부적합 판결을 받았다. 지하철역 이름 변경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역이 또 있다. 제2 롯데월드가 보이는 2호선 신천역이다. 그런데 서울시 지명위원회가 신천역의 새 이름을 잠실 세내역으로 결정하면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신천역의 영명을 바꾼 이유는 송파구의 신천이
마포구의 신촌역과 헷갈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숨겨진 의도는 잠실이라는 이름을 넣어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서라는 얘기가 저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러다 보니 2호선에는 잠실역, 잠실나루역, 잠실세내역 등 3개의 유사역명 탄생을 앞두고 있다. 잠실이라는 이름이 부여되면 지역의 경제적 효과는 확실히 올라갈 거라고 한다. 하지만 유사한 이름의 역명이 줄줄이 3곳이나 들어서게 되면 초행자나 외국인들은 혼동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신천은 유서 깊은 지명인데 민원에 따라 역명을 바꾸어 역사성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사한 역이 줄줄이 들어서는 곳은 신천역뿐만이 아니라 반포역, 구반포역, 그리고 신반포역, 목동과 신목동역, 삼성과 삼성중앙역, 이들도 모두 집값 효과를 얻기 위해 이름을 변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역명을 결정하는 곳은 어디일까? 서울시 행정 1부시장과 행정국장을 당연직으로 대학 교수 등 외부 인사 8명과 함께 총 1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지명위원회다. 그런데 서울시 지명위원회는 2010년에도 현 잠실나루역인 성내역에 잠실이란 이름을 넣어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굴복해 잠실나루역으로 바꾼 전례가 있다고 한다. 민원에 떠밀려 이름을 바꾼다는 것,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소지가 분명하다. 네, 이렇게 지하철 역명을 교체하는 그 권한을 가진 것이 서울시 지명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하철 역명과 추가되는 이 부역명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게 기존의 지명위원회가 이런 부분까지 관할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구청이라든가 자치단체에 이렇게 권한을 주는 게 맞을까요? 사실은 이제 과거 그 서울지명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좀 임의조직 형태로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그때그때 좀 개최되고 열렸던 그런 형태의 이제 조직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최근에 이런 지하철 역명에 대한 변경 민원이라든지 또 부역명에 대한 것까지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아마 본격적으로 그런 위원회의 운영과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세부적인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어떤 그 위원들의 면면에 대해서도 아직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합의라든지 논의에 대한 과정 같은 것들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지역 대상 자체가 주로 자치구와 관련된 그 특정 지역에 해당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이제 걸려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역의 자치구라든지 그 지역의 명망을 가지고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같이 좀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역명 판매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아직 제대로 체계가 잡혀져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 이것이 좀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무엇보다도 좀 더 투명하고 분명한 절차와 기준들을 마련을 해서 시민들이 느끼기에도 그런 시민들의 정서라든지 그 지역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어떤 의사결정이 우선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공공적인 측면에 대한 배려가 없이 단순히 어떤 상업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수익이라든지 가격 경쟁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품격이라든지 매력이라고 하는 측면도 흔히 너무 지나친 광고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정보의 혼란을 만들어내게 되고 처음 방문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좀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공공성에 바탕을 둔 이런 일정 부분의 운영이라고 하는 유연성을 좀 발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 적자 운영을 만회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가급적 공공성을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이희정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